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간략하게 복습하고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변수 5개짜리 컷오프 맵을 배울 건데 변수 4개짜리 컷오프 맵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자, 4개짜리인 경우에는 자, 뭐 A, B, C, D라는 총 4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2개씩 묶어서 00, 01, 11, 10 그리고 00, 01, 11, 10 이와 같이 채워서 넣는데 자 우리가 뭐 0, 1, 자 0, 1, 2, 3, 자 4,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 자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는 지나가고 자 두 번째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자, 뭐 돌려감기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와 얘가 인접한 거고 얘와 얘도 인접한 거고 이렇게도 인접하게 봐야 되고 이렇게도 인접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요거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자, 이렇게가 인접한 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도 인접한 셀이 되는 거. 자, 요거 주의하면은 된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두 가지만 주의하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했는데 뭐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게 있었고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했을 때 답이 꼭 하나만 나오지는 않아요.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거고 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죠.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경우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 있다. 그래서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셀에만 지금 얘네들이 사실 이제 이센셜 파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지금 요 그룹 안에 한 번 딱 포함되는 걸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도 포함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금 묶었듯이 이렇게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룹을 묶을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Essential Prime Implicant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그게 Essential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Prime Implicant라고 얘기한다. 자, 요 얘기 했었고 지금 이제 뭐 요 간략화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돈케어가 있었죠. 자, 돈케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BCD 코드라고 그랬죠. 자, 카메라 켤 수 있는 사람을 켭시다. 너무 다 꺼져 있다. 자, BCD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에서 9까지의 총 10개의 조합만 사용을 해요. 그렇죠? 10개의 조합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10개의 조합을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10에서 15까지의 이진수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지 우리가 이게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x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x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돼요. 얘를 0으로 만들어서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우리가 간략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0으로 취급하고 1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 큰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면 얘를 1로 우리가 취급을 한다. 자, 그리고 이 남는 돈케어를 우리가 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남는 건 그냥 버려주면 돼요. 오히려 남는 거를 그룹으로 더 묶었다가는 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간략화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돈케어를 포함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죠. 자, 돈케어 셀들.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D로 표시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돈케어라고 약속하기도 한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참. 예, 여기 남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변수 5개짜리예요. 자, 변수 5개짜리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층이 2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16개짜리 셀, 그러니까 16개짜리 카노픈 맵보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어. 2차원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차원으로 쌓아줘야겠지? 그래서 자, A가 0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총 5개의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0인 경우가 있고 A가 1인 경우가 있어요. A가 0인 경우의 16개짜리 카노프 맵, 그리고 A가 1인 경우의 16개짜리 카노프 맵이에요. 자,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2차원 평면 안에서 인접성을 파악하는 것 더하기 위아래로도 인접한 셀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평면상에 그려놓고 이제 2층 구조로 만들어서 봐야 되는 거지. 상호야, 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네가 부담돼서 수업을 못했다. 자, 요거 같이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제 5개짜리 셀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여기 예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시가 하나 나와 있고 A가 0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듯이 이렇게 지금 카노프가 채워져 있죠. 자,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이 평면 안에서 일단은 평면 안에서 인접한 것들을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4개짜리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추가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이쪽에 있는 셀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을 묶어줘야겠지. 묶고 나서 위아래로 A 0인 경우와 A 1인 경우 위아래로 같이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위아래에 동일하게 있어서 묶여지고, 그리고 여기도 위아래에 동일하게 있어서 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간략화를 진행해야겠지? 간략화 진행할 때 어떻게? 자, 변수의 값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변수의 값이 변할 때는 버리고, 제거하고,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을 때는 유지하는데, 지금 SOP 표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인 경우를 지금 그러니까 1인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 0인 경우를 볼 때는 POS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인 경우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SOP 표현인 거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뭐 그냥 변수 그대로 쓰고, 정규형대로 쓰고, 1이 아니고 0인 경우에는 보수형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부터 봅시다. 얘는 지금 2천 평면 안에만 있으니까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이죠. A 값은 이 경우는 고정이지. 뭘로? 0으로. 그러면 자, A 프라임이 먼저 나와야 될 거고, 위에다 쓸까? 자, A 프라임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자, B와 C는 0, 0으로 고정이죠. 그러면 B 프라임, C 프라임, 그리고 자, D는 0으로 고정되어 있고 2는 바뀌어요. 그럼 2는 버리고 D는 D 프라임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으로 되겠죠. 자, 지금 얘는 여기 요거 위아래로 지금 있어요. 위아래로 있으니까 A는 0, 1을 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얘는 버리고 B는 1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B라고 표현하면 되고, C는 1에서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제거하고, D2는 0, 1로 고정이죠. 그래서 D 프라임 2. 요게 지금 여기 4개짜리 요 셀에 대한 간략화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 위아래로 총 8개에 해당하는 예를 봅시다. 지금 A는 0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제거해요. A는 제거하고 B 봅시다. B도 지금 이렇게 쭉 변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C도 마찬가지로 쭉 변하니까 제거하고, 자, D2는 1과 0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자, D 곱하기 2 프라임. 얘네들 각각을 덧셈으로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카노프 맵, 부호함수식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지금 뭐 같은 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채울 때, 자, 0, 1, 2, 3에 4, 5, 6, 7에 지금 8, 9, 10, 11, 12, 13, 14, 1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16이 시작되겠지? 16, 17, 18, 19, 20, 21. 자,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주면 돼요. 알겠지?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수 6개짜리를 만나게 되면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변수가 6개짜리가 되면은 여기는 지금 A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A, B equal 00, 01, 11, 10인 총 4개짜리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여기 11이 먼저 나오고 10이 나중에 나오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셀들의 1의 값을 채워주게 되면 복잡하니까 좀 지워주고, 지금 위아래로 묶어지는 이 큰 8개짜리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위아래로 묶어지는 4개짜리 그룹이 있고, 자, 여기 3번에 해당되는 4개짜리, 그리고 마지막 요 아래쪽 평면에만 존재하는, 뭐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 A 이퀄 1의 위치에 존재하는 요 2개짜리 그룹이 있어요. 자, 이스클시 오화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스클시 오화 변수 2개짜리인 경우에 A 이스클시 오화 B는 우리가 부울함수식으로 표현하면 A 프라임 B 더하기 A B 프라임이라고 했지. 자, 이게 만약에 외워져 있으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표를 그리면 되지? 진리표 어떻게 그려? 자, A, B, F라고 했을 때, 자, 이스클루시브 오화의 적어도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이스클루시브 오화의 특징은 서로 입력이 다를 때는 1, 같을 때는 0이에요. 그렇죠? 00, 01, 11, 10. 그래서 00인 경우 0, 1, 1, 0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연습한 의미로 SOP 표현을 따른다 그러면 그때는 1인 경우만 신경 쓰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1인 경우에 A 프라임 B에다, 그러니까 얘를 A 프라임 B로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왜 1110이야? 01, 10, 11. 자, 여기 A, B 프라임. 그래서 A 프라임 B 더하기 A, B 프라임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노아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1, 다른 경우 0이지. 같은 경우 1, 다른 경우 0, 1이니까 자, 이 경우 A 프라임, B 프라임, 이 경우 AB. 그래서 A 익스클루시브 노아 B의 부호함수식은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A, B예요. 맞지? 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변수 3개짜리인 경우에는 자,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얘와 얘의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먼저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와 A 익스클루시브 오화 B, C 프라임, 얘 프라임 C, 그리고 괄호 안에 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같은 그렇죠. 예, 여기 나타난 얘가 결국은 익스클루시브 노아와 같으니까 AB 더하기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되겠죠. 그래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1, 2, 4, 7번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 7번에 해당하는 셀에 1이 각각 쓰여지게 돼요. 근데 인접한 셀이 없죠. 인접한 1이 없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략화가 이 경우는 불가능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냥 요 각각을 SOP 표현을 쓰는 거예요. 0, 0, 1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에 해당하는 게 요 셀. 여기 이 셀에 해당되는 거는 0, 1, 0이니까 A 프라임, B,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다 써줘서 더하기로 묶어주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변수 4개짜리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변수 4개짜리인 경우도 상황은 같아요. 같아서 지금 이 경우는 얘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얘를 익스클루시브 오화 하는 건데, 자,
여기 채워지는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이용하지 않고도 카노프 메모를 채울 수 있어.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배웠었어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라고 그랬지? 아드 펑션이라고 썼었나? 기억나요?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1이 된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노화는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1이 되기 때문에 이번 펑션이다 라는 얘기가 그 슬라이드의 맨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자, 얘는 0000이니까 1의 개수가 짝수겠지. 그쵸? 0001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1의 개수가 홀수계인 위치에만 1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윤주 왜? 아니야? 자, 여기는 이분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1의 개수가 짝수인 위치에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변수 3개든 변수 4개든 변수 2개든 간략화가 안 돼요. 그냥 다 써줘야 돼. 알겠죠? 자, 5장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보면은 자, 6장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설계. 자, 카운터 및 레지스터인데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카운터와 레지스터라는 거를, 카운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카운팅하는 기계예요. 아니, 기계 뭐 그 알고리즘이에요. 혹은 뭐 기계일 수도 있고, 그거를 설계할 수 있고, 레지스터는 자, 기억 소자예요. 레지스터를 우리가 설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PLD와 FPGA라는 건데 얘는 배우긴 배울 거예요. 실제로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큰 종이 놓고 줄 쫙쫙 그어가면서 이렇게 연결하고 막 그러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시험법에서 빠지진 않는 거고 일부만 빠지게 될 텐데 뭐 하여간 9장은 일부만 포함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원래 목표를 했었던 설계를 할 건데 조합회로가 먼저 나와요. 조합회로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6장에서 배운 조합회로를 가지고 7장에서 이제 순차회로를 만들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응용 문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 전체를 다 이용해서 일단 문제를 파악해야 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배웠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일단 문제를 잘 읽고 거기서 내가 입력이 몇 개여야 되고 출력이 몇 개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거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똑같아요. 진리표를 그려야 돼. 진리표 그리고 뭐 해야겠어요?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해야겠지? 간략화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돼요. 자, 그 과정을 이제 계속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조합회로라는 게 있고 순차회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게 조합회로이고 7장에서 배우는 게 순차회로인데 자, 순차라는 거는 여기 어떤 뭐 순서가 있다라는 느낌처럼 보여요? 그러면 좋겠어. 네. 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차회로예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도 보면은 sequential circuit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조합회로라는 거는 combinational circuit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일단 시간과는 좀 관계가 덜한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일단 시간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 현재의 입력 값들만 이용하여 출력 값을 결정하는 회로예요. 자,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현재의 입력 값들을 이용해서 출력 값을 결정하는 회로.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가면 그것만 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워. 6장은 그래서 그냥 내가 현재의 입력만 고려해주면 되고 출력도 그냥 현재의 입력만 고려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순차회로는 일단 조합회로가 순차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요. 근데 순차회로는 뭐가 다르냐면 자, 현재의 입력뿐만 아니라 어떤 거? 과거의 입력 혹은 출력값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입력, 과거의 입력, 그리고 출력도 다시 입력으로 어떤 회귀 과정, 그러니까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 과거의 입력을 써야 되니까 기억 소자라고 하는 것이 쓰여요.
메모리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자, 뭐 지금은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거야.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플립플랍이라는 거를 이제 6, 7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기억 소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선 조합 회로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조합 회로를 좀 다뤄봅시다. 자, 조합 회로는 현재 입력이 들어가면, 조합 회로 들어가면, 자, 어떤 출력을 나타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뭐 블랙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형태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조합회로는 여기서 다시 쓰여져 있지만 뭐 현재 입력값들만 이용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회로이다. 그리고 자, 신호들을 받는 즉시 그 입력 신호들을 조합해서 출력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다수의 입력 신호들을 받아서 회로의 동작 특성에 따라 입력 신호들을 조합하여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출력 신호들을 생성한 논리 회로다.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중요한 거 현재의 입력값만 쓰고 그거를 잘 조합해서 출력값을 만드는데 출력값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부호람수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그게 하는데 지금 자, 순차 회로는 자, 기억 소자 아까 얘기했죠. 플립플랍이라는 게 자, 이 플립플랍이 종류가 또 하나가 아니에요. 뭐 JK 플립플랍, 뭐 D 플립플랍, 뭐 T 플립플랍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립플랍들이 있는데 그 플립플랍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7장의 과정이 좀 어려워지고 자, 순차 회로는 얘와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 회로 플러스 기억 소자 혹은 뭐 메모리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4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요 4개의 입력이 이런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조합이 이루어지고,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출력 F가 나온다. 자, 여기서 지금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밑에 얘기가 나온 거가 동작 지연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게이트 하나를 거칠 때마다 5 나노세컨드의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자들은 딜레이가 있어요. 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마 약간의 딜레이를 두고 그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응이 느리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자, 각 게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이 타임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A, B, C, D라는 입력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요 엔드 게이트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출력들이 자, 두 번째로 이 OR 게이트를 거쳐서 여기 출력 F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딜레이 타임이 한번 생기겠지?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딜레이 타임이 한 번 더 생기죠. 그래서 총 2번의 딜레이 타임이 생길 거고 그래서 5나노세컨드에 곱하기 2를 해서 10나노세컨드만큼의 동작 지연 시간 혹은 딜레이 타임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도 줄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근데 SOP 표현이든 POS 표현이든 쓰게 되면 적어도 2개의 스텝은 거쳐야겠지. 그렇죠? 자,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얘기는 동작 지연 시간이 총 3개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X, Y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2개가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이 출력이 지금 여기를 거치고 그리고 여기 OR 게이트를 거쳐서 최종 C와 S를 만들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자, 썸과 캐리를 만드는 거예요. 가산기예요. 가상기를 나중에 우리가 설계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랬을 때 뭐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가상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3개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5나노세컨드에 곱하기 3을 해서 15나노세컨드만큼의 딜레이 타임이 있더라. 가정은 자, 각각의 딜레이 타임이 5나노세컨드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딜레이 타임은 그렇고 이거를 연습해 봅시다. F라는 부호함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연습을 예전에 했었는데 입력이 들어가면 각각을 여기 게이트의 입력에다가 써주라고 그랬어요. 헷갈리지 말자고. 그리고 여기 C, D가 되지. 그러면 여기 A and B니까 A, B, 여기는 C, D.
자, 여기에 다시 이게 쭉 가서 여기 와서 A, B가 들어가고 C, D가 들어가고 자, 5하게이트니까 덧셈이죠. 그래서 출력 F 얼마? AB 더하기 CD로 나오게 됐죠. 그쵸? 자, 오랜만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좀 복잡해 보이지?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같은 입력이, 그러니까 여기 Y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Y의 입력이 이쪽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도 Y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Y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한쪽 입력이 Y, 여기도 한쪽 입력이 Y가 돼요. 자, 위쪽은 X, 여기도 X가 되겠지. 5월, 아니, 5월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5월 게이트죠. 위에 있는 거. 자, 얘가 익스클루시브 5월 게이트예요. 그래서 X, 익스클루시브 5와 Y. Y가 소문쳐야 되는데. X, 익스클루시브 5와 Y. 자, 여기는 엔드 게이트죠. X, Y. 자, 그러면 이 엔드 게이트 연산이,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리로 가지. 그래서 여기가 X, Y로 되어 있고. 자, G라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도 G, 얘도 G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들어가니까 X, 익스클루시브와 Y가 여기도 입력을 들어가지. 자, 그거와 G 간에 또 익스클루시브예요. 그러면 여기 출력 S, 그러니까 S라는 거는 X, 익스클루시브와 Y, 익스클루시브와 G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다 풀었어도 돼요. X, Y, G의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그게 썸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요. 자, 캐리는 지금 보면은 아까 요 라인에서 요게 일로도 들어가는 거지. X 익스클루시브 5와 Y.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입력이 X 익스클루시브 Y에 칸이 좁아서 그냥 썼는데 엔드 게이트니까 G를 곱한 거가 되죠. 그거에 5월 게이트 연산이 캐리가 되는 거니까 X 익스클루시브와 Y에 G 더하기 X, Y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조합 회로를 설계를 할 건데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분석을 배우고 그 분석 방법을 역으로 하면 이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면은 자,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부울 함수식을 이용한 분석 방법. 그리고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 그리고 자, 입출력 신호의 파형을 이용한 분석 방법. 자, 나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부울 함수식 써나 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 진리표는 딱 보면 아, 이런 입력 조합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 거 한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호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얘는 너무 그려야 될 게 많아. 아까 같은 경우에 XYG에 입력이 들어가는 파형, 그러니까 입력 파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얘는 우리는 지금 논리회로라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0이었다가 1이었다가 뭐 0이었다가 다시 1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이런 XYG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중간 과정 다 거치고 최종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 파형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막 줄 다 맞춰서 그려줘야 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리고 얘는 시험에 내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얘네 둘을 많이 볼 거예요. 물론 얘도 다루지 않지는 않아요. 다루긴 다룰 거예요. 알겠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눈으로 보기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파형도 다루는데 우선적으로 많이 할 거는 여기 부호함수를 이용한 분석 그리고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을 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부호함수를 이용한 분석을 하자라고 되어 있죠. 부호함수를 이용한 분석은 자, 일단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어널리시스잖아요. 회로는 주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주어져 있어. 주어진 회로는 있고 그 회로에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분석이에요. 자, 뭐 분석, 해석 다 같은 얘기인데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논리회로 설계죠. 물론 이제 수업 이름은 디지털공학이긴 한데 원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논리회로 설계예요. 다음 학기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회로 해석이야. 전기회로 해석.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회로는 주어져요. 그러면
주어진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에 주어진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맞추는 게 해석이에요.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분석이야.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설계를 배울 거고, 자, 입력과 출력이 주어져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 그러면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 가운데 회로를 맞추는 게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석을 위해서 자, 회로는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회로고, 여기 입력이 주어지면 자, 출력이 뭐가 나올지 이거를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 회로가 주어져 있으니까 회로의 각 게이트들의 게이트 출력들의 변수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자, 입력이 들어갔죠. 입력이 들어갔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회로의 각 게이트들의 여기에 출력이 F1, F2, F3, F4, F5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게이트들의 출력 변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X 익스클루시브와 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다 써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S와 C라는 최종 결과에 대한 부호함수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아까 나랑 했던 거예요. 입력 변수 넣고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봤었죠. 자, 그거를 말로 풀어 써준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최종 출력 변수에 해당되는 부호함수식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 임시 변수들을 다시 다 없애주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있었던 거는 처음 입력에 대한 거 X, Y, Z 그리고 출력에 있는 S와 C만 있었죠.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중간에 우리가 임의로 썼던 건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지워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부호함수식이 나온다. 그러면 부호함수를 이용한 분석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부호함수만 딱 써놓고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리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부호함수식을 이용한 분석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건데, 자, A, B, C라는 입력이 들어갔죠. 자, 중간 게이트들의 변수를 할당했어요.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제외시킨 것 같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가도 어떤 변수를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자, 각 게이트들의 입력들을 갖다가 다 써줘요. 귀찮더라도 지금은.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네. 자, B를 따라가면 여기가 B고, 또 여기가 B네요. B, B. 그리고 여기도 B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C고, C가 여기가 또 C네. C고, 여기 C고, 여기는 A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논리 게이트들의 입력을 우리가 다 파악해 줬어요. 그럼 이제 출력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X라고 하는 거는 A, B, C의 곱이에요. 그렇죠? 엔드 게이트 연산이니까. 두 번째, Y는 OR 게이트 연산이니까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이게 여기 A, B, C로 입력이 됐고, 그 다음 B 더하기 C가 여기에 입력을 됐지. 원래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여기에 B 더하기 C 대신에 Y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자, 여기는 A 곱하기 B, 여기는 B 곱하기 C예요. 그러면 여기 노어 게이트의 한쪽 입력이 A, B, 여기는 B, C. 자, 그러면 여기 G라고 써있는 얘는 노어 게이트니까 A, B 더하기 B, C의 프라임. 그렇죠? 이 경우는 여기다 써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G라고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너무 기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쓸래요. 자, AB 더하기 BC의 프라임. 그러면 여기 T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엔드 게이트 연산이니까 B 더하기 C의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의 AB 더하기 BC의 프라임. 자, 여기 T가 들어가서 F가 나오는데 F는 뭐예요? A, B, C 더하기 B 플러스 C
AB 더하기 BC의 프라임으로 써주면 되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풀어 써주면 자, A, B, C 더하기 드모로의 법칙 써야겠네. 드모로의 법칙 쓰면 자,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네, 프라임. A, B. 그쵸? 드모로의 법칙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A 프라임, C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자, 이렇게 나오고 되게 귀찮네. 네, 여기 있는 거 읽읍시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되는 게 요 프라임이 괄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괄호가 풀어지고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이 풀어지는 거죠. 곱하기는 더하기는 곱하기로 되고 A는 A 프라임, A 프라임은 A로 바뀌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쭉 풀어쓰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B 프라임으로 묶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 B 프라임을 묶었을 때 1 더하기 C 프라임이죠. 1과 어떤 변수의 합이니까 얘는 항상 1이겠지.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B 프라임만 남아요. 그리고 지금 A 프라임 잠깐만. B 프라임 남고 자,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A 프라임, C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인데 자, 얘랑 묶어줄 수 있죠. 그렇죠? B 프라임으로 묶으면 A 프라임 더하기 1이 되지.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A 프라임과 어떤 1의 합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B 프라임만 남아요. 그래서 A 프라임, C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남게 되네요. 자, 여기구나. 네, 여기 있네. 여기 지나고 여기 지금 잘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T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F는 X와 T의 합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인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네, 17분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진리표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